이 2월 12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아마 여러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마음이 조금 들떠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들의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17일 날 되어 있고, 이어서 19일에는 절기상 우수로서 눈이 녹고 비가 내린다는 그러한 절기가 시작됨으로써 이제 겨울은 가고 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할 그런 전환기적 위치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일하시는 각자가 하시는 일에 항상 설렘과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부자 마인드가 전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의 중점은 회사 비전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공유해보고 APP 앱 활용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대표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파트 1에서 회사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파트 2에서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파트 3에 대해서는 이 앱 사용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책입니다. BD 모집 관련해서 그 기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메타 F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강사 모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15일까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이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5일까지 강사 프로필이라든지 강의 영상,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이 인증 강사로 한번 참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증 강사로서 강연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플랫폼 비전 분야에 대해서 메타그룹의 철학이라든지 생태계 확장 전략에 대해서 강연이 이루어지고, 실무교육 파트에서는 플랫폼의 설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이며, 동기부여라든지 리더십 파트에서는 조직관리, 노하우와 리더의 소양 등이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가상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실물 자산,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플랫폼의 수익 고조라든지 디지털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그런 파트를 해서 강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고객센터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밑에 보이는 그런 전화번호로 해서 메시지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든지, 또한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잠시 일을 멈춰 놓으셨던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거에서 가지고 있는 소질을 펼쳐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까지 접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결론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핵심은 경주마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경주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고 그게 생태계로 해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주마에 대해서 물론 실물을 보시려고 하면 과천 경마장에 가보시면 실물에 대해서는 바로 볼 수도 있고 그 경주마들이 펼치는 레이싱에도 실질적으로 바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현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그런 이 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가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앱에 대한 그런 파트도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서로 연계성도 있고 이해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이죠. 호스라고 하고 한글, 한자, 영어 전부 세 개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학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에쿠스페르스 케벌러스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보면 생물 시간에 보면 종속과목 관문계 해서 이렇게 많이 외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아마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분류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아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속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말을 이야기하면서 속에는 말속, 과에는 말과, 목에는 기제목이라고 표현되고 강에는 포유과, 그리고 문에는 척살동물문으로 생긴되면서 개는 동물개로 이렇게 세 분에서 표현을 해 볼 수 있는 게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말의 조상은 약 5,5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기원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조상이 700만 년 전에 디노히프수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했고 350만 년 전에는 현지 말과 같은 에쿠스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은 인간이 타는, 인간이 사용하는, 그리고 인간이 활용하는 가축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산업혁명까지 가장 중요한 육상의 교통수단이자 또한 전쟁에 있어서 어, 장비와 병력을 이동시키는 핵심 전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말이 현대사에 또 AI가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은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학에서 이공계에서 말하는 엔진의 다리가 있습니다. 마력이라고 하죠. 네, 마력. 야, 아무 생각 없이 몇 마력이냐? 뭐 오토바이도 뭐 200마력짜리다, 120마력짜리다. 또 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280마력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스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마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엔진의 단위로서 증기기관을 발명함과 동시에 이 엔진에 관련된 단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마리수만큼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300마리짜리 차량이다 그러면 300마리의 말이 동시에 끌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제 계획이 좀 희미하지만 사람은 1마력은 안 되고 한 0.75마력 정도 이렇게 하루에 일을 한다고 옛날에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학에서 쓰는 이공계에서 쓰는 또 산업계에서 쓰는 엔진 마력의 단위도 이러한 말의 힘에서 비롯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마입니다. 경주마는 레이스 홀스에서 경마에서 달리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보면 상당히 튼튼하고 진짜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이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주마를 좀 보면 이 선행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에, 초반부터 전방에서 위치를 잡고 선두를 노리면서 끝까지 뛰어가는 그런 말을 선행마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두 번째로는 그 선임마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가 상위권의 무리를 따라가며 쭉 레이스를 하다가 마지막에 뛰쳐나가서 1등을 노리는 스타일의 경주마를 지칭한다고 그렇습니다. 이, 이 선임마의 특징은 다른 말과 몸싸움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1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난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가 오면 거기에서 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추임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 초중반에 최하위권의 위치에서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완전히 뒷심을 발휘해서 직선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다른 말을 제치고 승지하는 그런 경주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으면 레이스가 거의 뭐 환상이 이루는 거죠. 뭐 쉬운 말로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맨 뒤에서 치고 나올 때 그 느끼는 카타르시스의 최고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가장 재밌어 하는 그런 파트가 역시 스피드 스케이팅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선수가 마지막으로 치고 나오면서 1등을 했을 때 에, 굳이 국가를 따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희열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취임마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유마가 있습니다. 에, 자유자재로 이렇게 올라운드로 경주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마장 코스 상태나 같이 경주하는 말의 상태에 따라서 전략을 구사하면서 뛰는 그런 마가 자유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저희 채널방이라든지 또 상하이 거기라든지 실제로 과천 경마장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부산 뭐 여러 군데에서 경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고 있다가 그 말의 특성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판단하면서 또 이렇게 경기를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주마의 가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품종이라든지 혈통, 경주 성적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데 일반적인 가격이고 비싼 경주마는 약 940억 원에도 거래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쿠사이치 페가수스라고 하는 그 말이 약 940억 원에 거래됐고 최근에 경주마 가격은 2세 경주마가 1억 3,100만 원에 낙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앱 안에서 여러 대표님들이 현재 말을 한 마리부터 또 몇백, 몇천 마리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들의 가격도 전부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이 감정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음 이 말을 100만 마리 이렇게 했을 때는 600불짜리, 380불짜리, 200불짜리, 100불짜리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서 나왔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말들도 가격대가 경주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말들의 모습들입니다. 보면 정말 잘생겼고 정말 잘 뛸 것 같은 색깔만 봐도 완전히 윤이 나고 정말 대단한 말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세경주마 경매가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1억 넘게 해서 이렇게 팔렸던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좌측에 있는 그런 사진은 실제로 경마장에서 뛰는 그런 경주마들이고 우측은 우리 메타F 그룹의 글로벌에서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레이싱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말 앱에 들어가 보시면 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터치해 보면 총 소분류로 해서 네 가지 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국간, 그리고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처음에는 네 가지 종류로 해서 가격이 각각 일정하게 형성되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경주에 참여했고 이벤트에 참여했고 또 말이 가지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현재 말을 이렇게 보면은 감정 평가를 해보면 600불짜리가 얼마 정도 된다, 380불짜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 감정 평가할 수 있는 어, 돈을 지불하면 USDT를 지급하면 이를 평가받아 볼 수 있고 차후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반영돼서 활용되는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이렇게 있는데요. 마켓입니다. 말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에 대한 NFT 지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우간을 눌러보면 다양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좌측을 보면 마우간하고 이렇게 터치하면 총 7개 또 소분류로서 마우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밑에 들어오면 경기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는 필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필터해 볼 수 있는 필터 기능은 이렇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엑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숫자화해서 데이터라든지 문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엑셀 프로그램에 가서 보면 그 대부분 필터 기능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선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바로 출력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터입니다. 쉬운 말로 어떤 거주지에 대해서 한 1,000만 명에 대해서 도사가 돼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면 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세요라고 필터 기능을 집어넣으면 부산에 거주하신 분들이 모두 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부산하면서 포함해서 뭐 20세 이상 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 기능을 부여하면 그에 맞게 선별해주는 그런 게 필터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또 활용을 아마 대부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도 말수가 많고 이러시면 필터 기능을 적절히 이렇게 써보시면 가장 쉽게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써보시면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뭐 영어도 있고 한글도 써져 있고 말 초상화도 들어가 있고 NFT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말에 대해서 대부분 말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만 딱 내놓는 그런 파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마법관에 들어가 보시면 내 말에 대해서
먼저 있고 내 말을 가지고 내 대여가 있습니다. 내가 대여해 주는 거죠. 또 대여하고 있는 말에 대여 대기가 있고 브리딩을 했던 기록이라든지 수익 또 말을 사고 팔면 거래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래 기록 그다음에 레이싱에 참여하면 그 베팅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런 베팅 내역까지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들어가서 섬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내 말을 눌러보면 말 초상화와 함께 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밑에 부분에 1, 2, 3, 4로 시작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자고 생각하시면 말 마리수에 따라서 그 1, 2, 3, 4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마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마구간에 통상 16마리가 들어갑니다. 16마리. 그렇기 때문에 16마리 곱하기 숫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의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숫자에는 꼭 16마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만약 2마리가 있더라도 그 숫자가 표현되기 때문에 마지막 방에 가서는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전체적인 말의 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말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또 아들 장가 갈 때 또 말 한마디도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필요하면 말도 마켓거래소에 내보낼 수도 있고 또 내가 대여를 하고 싶어서 대여로 또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 말이라고 하는 이 파트만 보면 내 말이 전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만 현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판단해 보면 총 마리수 중에 어디에 어떻게 내 말이 활동 중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파트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대회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분들한테 대회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대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나타나고 없으면 이렇게 노홀수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오면서 말 대여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대여가 없으면 당연히 대여되기도 동일하게 노홀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브리딩입니다. 브리딩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 에, 지금까지 브리딩 했던 그런 아이디 번호와 상태와 엄마가 누군지까지 이렇게 쭉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브리딩을 하면서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거죠. 그 수익들이 어떻게 났는지를 과거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전체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예전에 내 말이 어떤 엄마를 통해서 어떤 수익이 좀 났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 기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래 기록이 있고 거래하는 것과 말, 그 다음에 가격,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말을 거래해서 맨 위에 같이 예, 가격이 아마 3,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380불짜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거래가 안 됐으면 캔슬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가 되면서 다시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520596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쭉 보시면 말의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380불짜리가 sold, 팔렸다는 거죠. 380불에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팔려가지고 거래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대표님들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서 정말 좋은 말이 있어서 내가 샀다라고 하면 이 솔드가 아니고 바이로 해서 이 파트가 기록이 되고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베팅인데요.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여러 가지 베팅에 대해서 보시면 유형이 있고, 유형은 홀짝기를 했든지 싱글 혼자 나갔든지 뭐 이런 뜻입니다. 어, 경주 번호가 있고 나이는 몇 번에서 이렇게 했고 그때 금액은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배당은 어떻게 받아왔다라는 것까지 전부 모든 레이스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베팅 내용입니다. 따라서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가서 보시면 크게 7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내 말, 내 말을 가지고 내가 대여했든지 대여되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브리딩이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록이라든지 수익 그리고 거래에 따르는 사고 팔고 했던 또 캔슬이 됐으면 안 팔고 다시 이렇게 말을 집으로 가지고 왔으면 그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베팅에 대해서 참여해서 어떠한 기록을 냈고 어떤 배당을 받았는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마구간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셔야 내 말이 잘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다른 데로 뛰쳐나갔는지 다른 말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처음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죠. 닉네임이 존재하지 않는 말, 경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는데 상점에서 닉네임 등록권 구매 및 닉네임 등록 후 경기에 참여를 해야 가능하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먼저 막 어, 상하이 경기장이라든지 또 채널방에 이렇게 나가시려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 보면 대부분 닉네임을 어, 닉네임이 없는 그런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이렇게 차분히 읽어보면 단계별로 어떻게 해라는 것까지 다 성실히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게 뭔고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말에 여러 가지 이름은 닉네임은 대표님들 맘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적토마로 했던 뭐 산토끼로 했던 거북이로 하시든 뭐 천리마로 하시든 말리마를 하시든 십리마를 하시든 그거는 상관없고 가장 크게 대별된 게 좌측은 슈퍼리치마라고 하는 얼른 보더라도 이름을 좀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 우측에 있는 샵 100 뭐 번호 6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말을 교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등록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은 닉네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다면 닉네임 등록권을 상점에 가셔서 사셔서 이런 겁니다. 닉네임 등록권이. 그래서 닉네임 등록권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닉네임 등록권을 활용해서 대표님들이 이 말에 쓰고 싶은 그런 닉네임을 붙이면 됩니다. 이름 없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고양이도 이름이 있고 개도 이름이 있고 사람도 이름이 있고 하물며 말도 이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소도 이름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경주에 띌 그런 말이 자기 고유의 닉네임이 없으면 물론 경주에 나가지 못하지만 어찌어찌해서 경주에 나갔더라도 그 말이 1등을 했으면 그 누구 말인지 이, 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또 경주만 1등에 대한 그런 권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말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닉네임 등록권을 구매해서 나가야지만이 최소의 경기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엑셀 프로그램을 써보면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필터라고 하는 기능인데 보면 에, 한 8가지 종류의 그런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로만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기도라고 하는 그런 필터 기능,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필터 기능, 그 다음에 컬렉션이라고 하는 필터 기능, 아니, 성별, 앞말, 뭐 순말, 뭐 전체를 볼 수 있게 해라든지 이런 필터 기능입니다. 몇 세대에 태어난 말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교배는 몇 단계에 이루어졌냐 라고 하는 이런 둘의 7개 정도의 필터 기능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필터 기능을 하나씩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2개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7개를 전체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대표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시면 필터 기능을 가장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 기능을 씀에 있어서 아예 초기화를 할 것인지 적용을 해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기도라고 하는 그런 파트를 한번 봐보면 대부분은 all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기도 파트의 그 우측에 있는 그 삼각형을 눌러보면 총 5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all이라고 하는 파트부터 레전드리만 볼 수 있게 할 거냐, 에픽만 볼 수 있게 할 거냐, 레어만, 커먼만. 그래서 말의 종류에 대해서 회기도라고 하는 그런 필터 기능을 주어 놓고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역시 총 5개 파트죠. 전체를 5를 선택해서 전체를 볼 거냐 말의 속성입니다. right 말 초상화를 보면 빛으로 이렇게 비춰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만 볼 것이냐 fire 불 막 빨간색으로 해서 불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만 볼 것이냐
water라고 하는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말만 볼 것이냐. 그다음에 earth, 지구, 땅, 뭐 이런 모양이죠. 검정색으로 통상 되어 있는데 이런 것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능을 모아서 이렇게 속성이라고 하는 파트에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컬렉션입니다. 컬렉션도 역시 5개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를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컬러풀한 그런 말만, 럭셔리한 말만, 골쌈 말만, 내셔널한 말만 이렇게 볼 것이냐를 놓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컬렉션입니다. 성별은 쉽죠. 한 3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체, 남녀 구분 없이 다 볼 거냐? 에, 뭐야, 수컷 말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앙컷 말만 이렇게 보여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의 그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어도 있고 뭐 10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또 이야기가 돼야 다른 분들하고 좀 대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들이라고 하는 1번이 있고 2번 에픽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3번 슈퍼리치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4번 GNPT GN 제너레이션이죠. BT는 교배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NF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6번 말의 초상화가 있으면서 현재 불이 막 불타고 있죠. 방금 그 말씀 중에서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말과 같이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판매, 경주 등록, 대여 상품 등록. 통상 이 정도의 화면이 현재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폼입니다. 그래서 에, 빨리 좀 말씀드려보면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는 이제 말이 휴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말이 현재 상태가 뭐냐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겁니다. 만약 레이싱에 나가 있으면 온 레이싱으로 바뀝니다. 온 레이싱. 그래서 지금 말이 레이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1번은 말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에픽인데요. 이제 좀 하시면 말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숙해지면 레전드인지 에픽인지 커먼인지 레어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이건 말의 종류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닉네임을 부여했을 때 그 닉네임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만약 부여되지 않았다면 우측과 같이 파이 100627 해서 숫자로 6자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 닉네임이 들어와 있다면 이렇게 슈퍼리치마, 뭐 말리마, 장비마, 관우마 뭐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다면 거기에 이러한 내용으로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4번은 GN2, BT, 뭐 O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세대 말로서 교배에는 한 5번 이루어졌던 그런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6번은 말의 초상화이면서 속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7번은 내 말을 판매하고자 할 때, 판매로 마켓플레이스에 내보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경주에 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8번 같이 경주 등록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여라고 하는 그런 마구간에서 내 대여가 있었잖아요. 대여를 하고 싶으면 대여 상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9번의 기능을 사용해서 어, 등록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말이 우리 화면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그런 말의 기능, 설명, 특성,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대표님들께서 내 말이 한 마리부터 수백, 수천 마리가 있으면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상점에서 어떤 것을 사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어느덧 이렇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내용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소한 것도 함께 공유하면서 대표님들께서 적시적절한 결심과 판단을 할 때 그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있을 설날 좋은 그런 시간 가지시고 설날 이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